어제 했던 거죠. 자, 뭐예요? 등비술이 되도록. 그러니까 뭐야? P와 Q의 합이 0이 되면 된다. 이걸로 찾는 방법도 있다 그랬어. 근데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어. 어차피 그걸 안다고 해봐야 푸는 과정은 똑같거든. 이거를 1-4 1분의 A로 외울 건 아니란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그냥 갑니다. 뭘 써요? 한 번 더 갑니다. 그렇지. 그래서 둘이 뭐예요? 그때 어차피 Q는 사라질 거고요. 맞죠? 1반항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P에 R에 M-1으로 묶어주면 뭐가 남아? 그렇지. 이제 잘하네. 그게 몇 번째 항부터? 그리고 첫째 항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번 직접 구합니다. S1으로. 맞죠? 넣어요. 뭐 나와요? PR 플러스 Q. 그래서 문제에서 등비수열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야? 첫째 항도 여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에 1 넣은 거랑 이 값이랑 일치한다. 맞죠? 맞죠? 네, 갑니다. 위에다 1 넣을게요. 뭐예요? P R-1. 근데 그게 뭐가 된다? PR 플러스 Q. 됐죠?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P가 뭐다? Q다. 라는 조건을 찾았을 겁니다. 맞나요? 네. 네, 그럼 끝! 구하고자 하는 놈의 최소값 찾기. 뭐야? P 대신에 마이너스 Q 써도 좋고, Q 대신에 마이너스 P 써도 좋고. 어쨌든 둘이 보여? 뭐가? 역수의 합이. 그러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뭐? 산술기가 들어가는 거. 둘이 곱해주면 답은 20. 내 나이가 답인 거예요. 됐나요? 이게 등비술 합. 됐음? 등비수열하고 상수항 일반항. 네. 일반항에는 영향 안 미치죠. 첫째 항에서 Q가 처음 나와요. 알았음? 알았음? 됐죠? 근데 생각해보면 저기 등차수열도 그랬잖아. 상수항은 일반항에 영향 안 미쳤잖아. 둘 빼면 사라지니까 어차피. 첫째 항이랑 일반항이 있죠? 아, 근데 등비수열이라고 할 때는 없죠. 그래서 그 문제는 뭐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렇게 나오겠지. 알았죠? 됐죠? 그건 문제에 그렇게 많이.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없지. 왜 그렇게 물어보겠어? 말 안 하면 당연히 그 수열인데. 그러니까 굳이 말을 하려면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고 하겠지. 근데 그 말을 첫째 항부터라고 말 안 하고 그냥 등비수열이다라고 하면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거지. 알았어요? 네. 여기 말하고 있잖아.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룬다. 이게 그냥 등비수열 이룬다. 같은 말이야. 알았죠? 예. 자, 그럼 이번에는 뭐 하러 가냐? 요거 하러 갈 겁니다. 거기 들어봐요. 어? 뒤로 넘어가. 앞으로 넘어갔는데? 1377. 그러니까 앞으로 왔잖아. 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왔잖아. 아, 왜 뒤로 가? 아프지. 예. 다시 갑니다. 자, 어제 덜 끝나서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요. 자, 등비수열과 도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 잘 기억하세요. 특히 미적분 할 사람들은 더더욱 수능에 무조건 출제됩니다. 언제요? 미적분에서요. 수원에서는 안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확통으로 갈 사람들은 수능에서는 못 만날 문제일 가능성이 큼. 근데 이과 미적분 선택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100% 나오고. 언제? 미적분에서. 그거의 기본이다. 그럼 너는 내신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신용에서 물어보니까. 자, 갑니다. 아마 미적분 수업을 나랑 하게 되면 이 문제 똑같은 그림 똑같이 설명할 거예요. 등비수열과 도형이다 또는 등비수열이 도형의 활용이다 라고 부르는데, 자, 한번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접근해봐. 도윤아,
네. 그냥 불러봤어. 자, 여기에 어떤 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요. 그때 이 면과 평행하도록, 이 변과 평행하도록, 이 변과 평행하도록 똑같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 거야. 근데 여기 왼쪽부터 3분의 1 지점 여기에 접하게 하면서 이렇게 그릴 거야. 알았나요? 세 변은 다 평행, 평행, 평행 합니다. 길이가 1대 3분의 1 지점이라고 했지. 길이 다시 한번. 몇 대 몇? 자,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도윤아! 네. 이 삼각형에 대하여 둘레의 길이의 비는 몇 대 몇? 1대 3입니다. 자, 현우야. 그 삼각형 안에 원을 내접시킬 거고, 원을 내접시킬 거야.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 비는 몇 대 몇? 그래도 1대 3입니다. 자, 안구가, 오, 쉣. 그 안에 정사각형을 내접시킬 거야.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비는 몇 대 몇? 1대 3입니다. 용현아, 저 파란색 사각형의 넓이의 비는 몇 대 몇? 그렇죠. 그래서 자, 파란색의 넓이 비를 물어봤어. 꼭 파란색의 한 변의 길이 비를 찾아야 되나? 아니요. 대표적인 노란 색깔 삼각형이든 빨간 색깔 원이든 대표적인 그림 하나에 대해서만 길이 비를 찾으면 나머지는 똑같다 라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은 같은 규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그림이 점점 줄어들 거야. 알았음? 자, 사각형의 변의 길이들에 대한 내용이지. 꼭 A1, A2가 나와야만 길이 B를 가지고 가나?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뭐 하면 되는데요, 선생? 간다. 그대로 봐. 길이 B 몇 대 몇? 1. 모르겠다. 자, 그래서 뭐 한다? A1, A2를 구하러 하지 말고 얘를 K라고 하면은 얘는 뭐야? K. 그럼 얘는 뭐야? 오. 근데 정사각형이니까 둘이 같지. 그럼 K는 얼마야? 자, 그럼 끝났죠? 뭐가 끝났어요? 해봐. 첫 번째 사각형은 이 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지. 한 변의 길이 얼마야?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짧은 변의 길이 뭐니까? 2니까 두 번째 사각형이 붙어있는 두 번째 직각삼각형의 짧은 변을 보니까 얼마야? 맞죠? 그러면 몇 대 몇? 2대 3분의 4 혹은 1대 3분의 2 혹은 3대 2라고 하면 되겠지. 끝.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요 녀석은 A에는 뭐다?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요. 근데 공비는 벌써 찾은 거야. 뭐? 3분의 2. 3을 2로 고쳐야 되니까. 또는 2를 가지고 3분의 4를 만들기 위해서 곱한 녀석이 바로 공비가 되는 거지. 꼭 정사각형의 한 변을 찾아야 된다? 아니라고요. 우리는 바깥에 붙어있는 직각삼각형의 한 변만 길이비 찾으면 그게 곧 공비를 만드는 역할.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 파란 색깔 한 변의 길이의 비 1대 3 잘 했잖아. 그 1대 3이 이 사각형이라 해야 되냐 뭐라 해야 되냐. 어쨌든 이 노란 색깔 삼각형 또는 뭐 이 길이 비가 1대 3인 걸 이용해서 똑같이 사용해도 되잖아.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로 갈 때 몇 곱해? 3분의 1 곱하지. 그게 파란색에서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대신에 넓이를 물어본다면 9분의 1 곱해야지. 넓이 비가 1대 9니까. 알았음? 그렇게 가시면 된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네? 첫째 항만 찾으면 되네. 첫째 항 식당 가지고 바로 아싸 하지 말고
잘 보고 A1이 어디인지를 잘 보고 알았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이거잖아. 얼마야? 이거잖아. 됐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다? 그래서 8 넣으면 답입니다. 됐나요? 됐냐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너희들이 풀어보자. 조용히 해! 웃어. 자, 몇 번으로 가냐면요. 이거 안 되겠다. 1380 먼저 해봐. 뭐 닮음이라고 생각을 해도 뭐 크게 다른 거는 아닌데 이거는 닮음보다는 그냥 넓이 비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겠다. 그치? 전체 넓이가 있어요. 어떻게 됐어? 9등분 했어요. 근데 뭐 한대? 가운데 걸 버려버린대. 그럼 남아있는 거는 원래 넓이의 몇 배? 9분의 8배. 그 다음에도 전부 다 남은 거에서 똑같은 작업을 똑같이 합니다. 모든 조그만 사각형들이 다 9분의 8배가 또 되지. 공비 얼마야? 그리고 첫째 항은 얼마야? 자, 첫째 항은 뭐야? 잘 봐야 된다. 12회 반복 후 남은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만약에 A의 12로 하고 싶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A1이지. 지금 하고자 하는 이거는 첫째 항 A1이지. 뭐야? 첫 번 시행 후. 그래서 9가 아니라 그렇지. 8이다. 첫째 항 때문에 정말 많이들 실수합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12로 바로 가도 되니? 8 곱하기 9분의 8의 몇 승? 11. 너 그러지 않았냐? 예. 그지? 네. 일반항은 n-1승입니다. 알았나요? 네. 좀 세게 맞았다 오늘.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됐나요? 자, 공비 지금은 아니지만 앞에 1377번에는 그 공비 찾았어. 닮은비. 닮은비를 가지고 공비 만들 어쨌든 닮은 비였어. 자, 닮음만 공비에 관여할까? 자, 풀어보세요. 몇 번? 1378번을요. 근데 이거는 좀 아니다. 잠깐만 있어봐.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문제를 가자.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닮음으로 안 풀어도 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 느낌이. 다 그러네. 이걸로 하자. 아니야. 자, 이건 그냥 말로 할게. 자, 거기 들어봐. 닮음으로 가야 될까? 아닐 때가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지금 문제는 방금처럼 9분의 8배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1379번을 볼게. 알았죠? 그렇게 가면 된다. 왜? 뭐 하잖아. 4개로 쪼개잖아. 맞죠? 그리고 뭐 한다? 가운데 부분을 버려버린다. 남은 정삼각형은 여기다, 그치? 4분의 3배 이렇게 해도 된다. 근데 이거를 닮음으로 푼다고 치자. 왜? 한쪽으로만 계속 가고 나머지 다 버릴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뭐야? 닮은 비 2대1. 넓이 비는 몇 대 몇? 4대1. 그럼 공비는 이것만 가지고 보면 공비 얼마? 4분의 1이죠. 뭘 가지고 찾았어? 닮음. 근데 개수가 점점 늘어날 때도 있어. 지금 몇 배 됐어? 3배 됐지. 그 다음에도 똑같은 비율로 똑같이 증가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공비에 관여하는 또 다른 녀석이 하나 더 있다. 뭐? 어디로 가? 개수 변화. 개수가 몇 배씩 돼? 3배씩 되고 있잖아. 그래서 공비는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가는 문제도 있다고. 지금은 다시 말하지만 그냥 4개로 쪼개서 3개 선택했으니까 당연히 4분의 3이지. 알았지? 그렇게 돼 문제는. 근데 문제들 중에서 그냥 똑같은 등분 4등분을 해서 그 중에서
이게 아닐 때 뭔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게 확실해. 근데 그림의 개수가 점점 늘어날 때가 있을 거야. 알았음? 그때는 뭐 해야 된다고? 지금 내가 푼 것처럼 닮은 비로 하나 찾고 공비. 그게 끝이 아니라 개수가 계속 3배씩 된다라고 해서 개수 변화도 같이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비에 관여하는 건 있다는 거고 닮음 하는 개수 변화.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9분의 8이 했던 1380번도 닮음과 개수가 갈 수 있다. 계속 8배가 되거든. 근데 닮음이 9분의 1배가 되거든. 그래서 알았음? 네. 그것도 있다고 꼭 기억해놔. 써놔 위에. 등비수열과 도형은 등비수열임을 이용하는 게 첫 번째인데 그 등비수열임 거는 좀 이따 뭐다? 첫째 항과 을 냅니다. 지금은 일반항을 쓰거나 합공식을 쓸 거고 미적분에서는 등비 급수 뭔가를 풀어요. 알았죠? 네. 근데 거기서 공비에 관여하는 거, 공비 뭐 괄호 열고 공비 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뭐 닮음과 개수 변화라고 좀 써놔요. 개수 변화 문제를 생각보다 너희들이 못 만나. 그래서 풀리고 싶었는데 여기 있는 건 좀 애매해. 굳이 풀자면은 저기 행일이 하나 있더라고. 지금은 좀 풀기 애매한 것 같아요.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럼 두 번째. 이게 등비수열이다라는 사실은 밝혀야 된다, 안 밝혀야 된다? 안 밝혀도 됩니다. 똑같은 규칙으로 그림이 점점 똑같은 규칙으로 그린다면 계속해서 같은 비로 줄어드는 거 맞아. 그래서 이거는 등비수열임을 밝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해놔. 알았어? 자, 그러면 저기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 몇 번으로 돌아가냐면 1338번입니다. 지난번에 어제 내가 아마 별표 치라고까지만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얘들아 이 원은 둘레 또는 넓이들이 등비수열을 이루면서 점점 줄어들거나 점점 늘어나는 거 알겠어? 그거를 알아두세요. 알았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저쪽 끝에 여기 꼬다리가 있다면 이렇게 그린 삼각형에다가 요걸 반지름 하나 원을 하나 그린 거잖아. 거기서 또 이렇게 자른 거지. 맞죠? 아, 여기다 아니네. 여기서 또 자른 거지. 또 여기다 이걸 가지고 가는 삼각형을 또 원을 또 붙이고 있는 거잖아. 같은 규칙을 가지고 원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 알았음? 네. 그 녀석에 대해서 뭐 넓이, 둘레,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 닮음, 공비 가지고 등비수를 이룬다 라고 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러면 이 문제는 뭘 이용하라는 거야? 가장 큰 원의 벤제름의 길이가 18. 가장 작은 원의 벤제름의 길이가 8. 근데 뭘 이룬다? 등비수열. 새끼야. 등비수열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원의 벤지름은 하면 끝난다고. 알았어? 왜? 등비수열이니까. 지금 이 문제는 등비수열임을 밝히라고도 할 수 있을 거야. 해설지를 보면. 왜? 아직 안 배웠잖아. 등비수열과 도형. 그래서 여기서는 밝힐 수도 있다. 하지만 원래는 밝힌다, 안 밝힌다? 안 밝히고 간다. 알았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뭐야? R은 12.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자, 그러면 다음 거, 마지막 거 하러 가자. 자, 몇 번? 유형 16, 17번. 드디어 너희들이 꼭 필요한 거 하나 나왔다. 원리합계와 적금. 원리합계와 상환. 자, 꼭 필요하다는 건 실생활에서 필요하다는 거지 수학에서 필요하다는 건 아니야. 학교 시험에 16, 17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근데 나오기는 하죠. 자, 일단 이 녀석에서 개념 설명할 게 많습니다. 자, 원리합계가 뭐야? 원래 원금.
리, 이자. 이자. 원금과 이자의 합계, 즉 내 통장에 돈을 뭐 얼마를 넣어 놓을 거야. 매달 똑같이 넣든 그냥 로또 1등 당첨돼서 10억을 넣어 놓든 넣어 놨어. 그 통장에는 이자가 계속 붙죠. 그 금액이 얼마니 이거야. 알았어? 자, 원금과 이자의 합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리, 하나는 복리. 복리의 마법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다. 복리법도 있고 단리법도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같은 그런 은행들은 전부 다 단리예요. 복리라는 건요. 실제 그런 1금융권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금액이 빨리 커지거든. 그래가지고 잘 안 씁니다. 보통 뭐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좀 뭐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 같은 좀 조그만 은행들 있지. 아니면 뭐 투자 어쩌고저쩌고 투자 신탁하면서 뭐 이런 좀 그런 업체들 거기서 보통 적금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들어주는 게 복리가 일부 있어요. 복리 상품이 있어요. 근데 복리 상품들은 왜 그런 데만 있게? 이자가 크니까. 왜 오히려 작은 기업들이 하게? 그만큼 많이 돌려주는 대신 그런 상품이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여기에 넣으니까. 아니면 국민은 넣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좀 많은 고객을 예치하기 위해서 복리로라도 줍니다. 그럼 오히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대신 많은 사람들 넣잖아. 은행들이 보통 돈을 어떻게 벌게? 얘들아, 은행들이 돈을 어떻게 벌게? 대출도 대출입니다. 근데 사실 은행들이 적금을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받아서 그걸 가지고 대출을 빌려주고 할 거 아니야. 개개인들한테 빌려줘봐요. 솔직히 얼마나 빌려준다고. 이자 받아봐요. 얼마나 받겠어. 그걸로 뭐 은행들이 살아가고 월급 주고 다 하겠냐? 못해요. 그럼 은행들은 뭘로 돈 벌겠어? 대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줘요. 그거는 상식으로 알아도.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어떻게 돈을 벌고 뭘로 살아가고 있고 하냐. 예를 들어서 굵직한 기업들, 대기업들, 현대건설 이런 데서 현대건설이 뭐 하고 싶어? 건물을 하나 큰 거를 막 단지를 짓는다고 하든 저기 막 외국에다가 뭐 회사를 뭘 한다 치자. 오케이? 그러면 뭐해? 일단 거기서 일부 공사비를 받지만 그 받은 것만으로 공사 시작하냐? 버즈 칼리파 이런 걸 짓는데 그 투자 받은 걸 가지고 지어? 아니잖아. 완공되면 그때 돈 받잖아. 그럼 그동안에 쓰는 건설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빌리는 게 보통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국민은행이라면 국민은행은 빌려주는 기간 동안에 이자도 받아요. 그걸로 이제 하는 거야. 그럼 그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어디서 나? 그걸 사람들한테 받은 거야. 적금이든 뭐든. 그런 식으로 돌리는 거거든. 그러면은 다시 소규모 은행, 1금융권이 아닌 3금융권 이런 데로 가보자. 어떤 뭐 저축은행이든 뭐든 이런 데로 갖다 치자. 걔네들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현대건설이 그런 회사에 돈을 빌리겠어? 당연히 우리은행이 있고 국민은행이 있고 그 금액 자체가 큰데 걔네들한테 빌리겠지. 물론 짜투리 조금 남는 금액 뭐 빌릴지는 몰라도. 그럼 그 사람들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걔네들도. 그지? 좀 소규모 회사들 대상으로 다루겠지. 근데 돈이 있어야 이것도 투자를 하지. 그걸 이제 적금으로 받아야 된다고. 대출만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야. 걔네들도. 대출은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요인이지 메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때 저축은행인데 우르르 무너지고 파산나고 했던 게 그것 때문이거든. 투자할 곳을 못 찾아서. 그래서 미끼 상품으로 사람들이 적금을 하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하러 다닐 거 아니야. 그래서 리스크가 조금 더 크게, 리스크가 아니지. 좀 더 많이 돌려주더라도 투자하는 사람들을 많이, 적금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넣으려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파는 겁니다. 이건 상식 얘기. 알았지? 자, 어쨌든 단리가 뭐고 그래서 복리가 뭐냐. 자, 한번 생각해봐. 연 이율이 1%야. 자, 100만원, 1000만원을 넣었다 치자. 100만원 하자, 100만원. 100만원을 은행에 넣었어.
연이율이 1%야. 1년이 지났어. 이자가 얼마야? 2만원. 아니, 연이율이 1%. 아, 연 1만원. 만원. 그러면 1년 지나면 그 통장에 얼마 있겠어? 101만원. 101만 원이 있겠지. 자, 또 1년이 지난다. 이자가 얼마 붙을까? 만원. 만 원이 붙는 게 단리야. 근데 1,100원이 붙을 수도 있지. 왜? 복리. 만 원이 있었지만 1년이 지나서 101만 원이 됐잖아. 그거에 대한 1% 이자를 또 주기도 합니다. 그게 복리예요. 그러면 1,100원이 들어올 거냐? 두 번째 해는. 그렇게 이자를 또 낳고 이자를 또 낳는 그게 복리고요. 처음에 내가 넣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속 매년 똑같은 이자를 주기도 합니다. 그게 단리예요.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있냐, 농협 등등등. 거기에서 사용하는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적금은 다 단리입니다. 알았죠? 자, 갑니다. 단리법으로 계산을 해요. 그럼 뭐야? 처음에 얼마? A1을 넣었어. 그러면 첫 해가 또는 첫 달이 지났다. 이자 붙겠지? 붙는 게 AR이야. 또 1년이 지났어. 또 얼마부터? 또 AR이야. A에 대해서 R이라는 비율로 이자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 해가 지나도 또 AR이 붙는 거야. 이렇게 따다다다닥 붙어가는 거를 우리는 단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N년이 지났어. 그럼 어떻게 됐겠어? 원래 금액 A에다가 AR만큼이 얼마만큼? N번 붙어 있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단리법이고 이거 A로 묶어서 이제 1 플러스 RN으로 갑니다. 알았냐? 이게 원리를 계산하는 원리학계의 첫 번째 이자 계산법 단리법입니다. 몇 번이야? 여기 있는 단리법이에요. 알았죠? 근데 복리도 있습니다. 근데 복리는 뭐야? 처음에 A1을 넣었어. 이자가 붙었어. 원금도 있고 이자도 붙었겠죠. 근데 이제 이거 자체를 원금처럼 생각해서 1년이 또 지나. 그럼 이거 자체에 대한 원금은 그대로 있고 당연히 이거 자체에 대한 R배만큼의 비율이 또 붙는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1 플러스 R을 곱해가는 거. 그게 복리고요. 복리는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 지수꼴로 붙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알았음? 이게 단리와 복리의 차이예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너희들이 만난 건 단리와 복리야. 단리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수학, 고등수학에서는 뭐로 갑니다? 다 복리로 갑니다. 왜? 등비술이니까. 알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계산하냐? 적금을 계산하는데 또 상식 얘기 들어온다. 야, 예금과 적금의 차이가 뭐게? 예금은 아니요. 땡. 예금은 한 번 넣고 끝. 그걸 예금이라 합니다. 그냥 넣는 거 자체를 사실은 예금이라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넣는다 안 넣는다 이걸 떠나서 오케이? 한 번 넣어서 이자 계속 받는 그걸 예금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로또 당첨. 매달, 매주마다 당첨되냐? 아니잖아. 한 번 넣고 끝이잖아. 그건 예금. 적금은 쌓을 적자. 매달이면 매달, 매월이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넣습니다. 물론 실생활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아니라 금액 자체를 내 맘대로 넣어도 돼. 그것도 자율적금이야. 알았음? 알았죠? 매달 넣기만 하면 적금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번 규칙성 없이 막 넣는 거를 우리가 적금이라고 계산할까? 아니지. 오케이? 그거는 따로 계산하거나 안 만나고요. 고등부에서 만나는 적금은 항상 약속이 들어옵니다. 매달 뭐 한다? 일정한 금액을 넣는다라는 약속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자 계산은요. 실제로는 단리겠지만 우리는 복리로 계산합니다. 그 말을 문제마다 항상 뭐 해줘요? 언급을 해줍니다. 복리로. 알았죠? 그리고 10만원씩 일정한 금액을. 알았니? 오케이? 실제 너희들이 만나는 거랑은 많이 달라. 알았니? 자, 어쨌든 이게 기본적인 상식 얘기.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 아까 예금도 얘기를 했는데
한번 생각해봐. 연 이율이 월 이율이라고 하자. 월 이율이 이번엔 1%로 해보자. 이런 건 없다. 연 이율이 보통 1%, 2%, 3% 정도지. 자, 월 이율이 1%짜리 통장이 있어. 개설을 했어.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넣을 거야. 알았죠? 1월 1일 날 넣었어요. 1년 지났어. 그 통장에 추가로 2월 1일 날 또 넣어요. 3월이 됐어. 월요일 또 붙었겠지. 근데 거기다 100만 원을 또 넣어요. 3월 1일 날.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나서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과 두 번째, 첫 번째에 1%짜리 만들었어. 100만 원을 넣었어. 두 번째 달 2월 1일 날 똑같은 이율을 갖는 똑같은 통장을 또 만들었어. 거기다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럼 원래 통장 그대로 있다. 이자만 붙고 있는 거야. 3월 1일이 됐어. 또 똑같은 통장을 또 개설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랑 첫 번째 한 통장에 매달 넣는 거랑 매달 통장을 만들어서 넣는 거랑 그 금액의 합은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 다르다.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봐. 당연히 똑같지. 당연히 똑같지. 이자율 자체가 다른가? 아니, 이자율 똑같다고. 계산하는데 비용이 들면 모를까? 계산하는데 비용도 안 든다면 당연히 똑같아야 정상이지. 누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알았어? 그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렇게 해서 매달 넣는다고 생각해봐. 그게 금액이 다르면 유리한 쪽으로 사람들이 무조건 하지 않을까? 뭔 말인지 알겠어? 당연히 동일하면 다 똑같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실제로 적금을 계산할 때 한 통장에다 다 넣지만 마치 다 다른 통장에 넣은 것처럼 계산을 해요. 그거 자체를 이해를 하라고. 왜 그렇게 푸는지를. 자, 간다. 이제부터. 그래서 어떻게 합니다. 매월 초, 1월 초, 2월 초, 3월 초마다 돈을 넣습니다. 얼마씩? A1씩 넣는다고 해볼게요. 자, 간다. N개월 동안 넣을 거야. 알았죠? 넣었어요. 얼마? 또 A. 그 돈을 찾는다. 그 다음 달에. 그때 N 플러스 1월 초라고 안 한다. 왜? N 플러스 1월 초는 또 넣어야지.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N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 이거는 뭐야? N월 1월 1일 0시 0분 0초. 근데 얘는 N월 31일을 치면 31일 23시 59분 59.999999999999초. 근데 0.9땡이 1인 거 알잖아?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뭐다? N 플러스 1개월째의 1일날 0시 0분과 같은 시각입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돈을 안 넣어. 초면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안 넣고 하지만 1개월이 지났으니까 이 월 이율까지는 받고 찾겠다 이 말이거든. 알았냐? 그래서 N월 초와 N월 말은 10개월째 초와 10개월째 말은 시기상으로 1년 차이 납니다. 대신에 돈을 안 넣을 것 뿐이야. 그럼 그때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금액을 다 더하면 되는데 그 금액이라는 게 뭐냐? 처음에 돈 넣었지. 원래는 같은 통장에 들어가지만 이놈이 들어가 있는 통장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자, 제발 부탁이에요.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봐요. 1 플러스 R씩 곱하는 거를 몇 번 이자 받아? 몇 개월이 흘렀어? N개월이 흘렀죠. 왜? 1월 초고 N 플러스 1월 초랑 같은 시간이니까 N월 흘렀을 거 아니야. N번 이자가 붙었어요. 그럼 두 번째 나온 얘도 어떻게 됐겠어? 다른 통장에 넣었지만 똑같은 이자율이니까 이렇게 붙어 있겠지. 그렇게 이자가 붙어 온다고. 그럼 마지막에 넣은 얘 또한
A에 1 플러스 R에 몇 승? 1승이 되어 있을 거야. 그걸 다 더해주면 결국 한 통장에 넣은 거랑 같은 금액이라 그랬지.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 녀석들의 합이야. 알았냐? 그 합을 구해보자. 어떤 놈들의 합이야? 등비수열의 합이죠. 공비가 얼마짜리? 1 플러스 R짜리.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양 A 아니죠? 첫째 양 뭐야? A 곱하기 1 플러스 R. 예. 그리고 공비는 얼마야? 1 플러스 R. 몇 개월 동안 넣었어?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럼 분모가 어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계산하면 R만 남겠지. 그거를 우리는 적금 금액이라고 불러요. 알았어? 적금을 살 수 있는 총 금액, 총 원리 합계. 그게 바로 요 공식입니다. 외울 거야? 외우면 멍청이. 왜? 외울 거면 이것도 외워야 돼. 상환회로 가도 또 있어요. 연금에도 있어요. 6개나 나와. 다 외울 거야? 미쳤지. 그래서 만들어갑니다. 만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야? 지금 내가 써준 이거 있지, 이거. 이거 자체가 저 주황색 공식을 만드는 증명 과정이 아니라 저거 자체가 풀이가 돼야 돼. 알았냐? 알았냐? 자, 1406번 풀어보세요. 홀수번을 풀면 좀 그러나? 짝수번 가자. 1407번 풀어봐요. 이 어떻게 하면 돼요? 답 나왔나요? 몇 번 나오디? 너는 왜 1408번을 풀어놨어? 내 딸고 일로 와. 왜 엉뚱한 거 풀어? 자, 하자. 3번 나왔어? 자, 어떻게 하면 된다? 방금 내가 한 거 그대로 따라갑니다. 알았어? 자, 보자. 어때? 1년마다 매년 초, 10년 동안 모아요. 1년째 초, 2년째 초, 매해 얼마? 30만원씩 집어넣습니다. 맞나요? 따다닥, 따다닥. 몇 년? 10년째 초까지 돈을 집어넣었지. 근데 돈을 언제 찾아? 10년째 말에 돈을 찾을 거지. 그러면 각각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공식 아까 외운 거 그 위에 있는 거 쓰지 마세요. 못 외운다 너네. 100% 까먹어. 시험 전날, 아니 시험 1시간 전에 외워놔도 시험 시작하면 까먹어. 왜? 공식이 너무 헷갈려. 다 똑같이 생겼거든. 그래서 외우지 마세요. 몇 년이 흘렀어? 연이율 얼마? 그래서 여기는 1.02가 되죠. 몇 번? 한 번. 마지막 처음에 넣은 얘는 1.02. 자, 몇 년이 흘렀어? 10년이 흘렀죠. 왜? 이게 지금 11년 초라고 보면 되거든. 1년에서 11년 오는 동안 10년이 흘렀잖아. 그래서 몇 번? 그러면 이 녀석들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양 그리고 1.02 공비 몇 승? 항의 개수 승 몇 개야? 그래서 분모 얼마예요? 0.0이죠? 네. 그래서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빵빵 붙이고 빵빵 붙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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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분모 뭐야? 2 약분 됐어? 그럼 분자 지금 현재 뭐 나왔어? 15 곱하기 1.0이 100이 나와있지. 00 붙였다. 그리고 1.02에 10승 얼마? 1.2 빼기 1, 0.2. 눈을 제대로 찢어줘야 되나? 눈을 덜 떴나 보지? 예? 알았어. 눈 찢어줄게. 알았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풀어보세요. 몇 번? 1408번. 풀어. 너는 거꾸로 풀어.
자, 방금 같은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금액의 변화 다 그려야 됩니다. 귀찮아도 그리세요, 이거는. 어차피 학교 시험 문제라고 해봐야 딱 한 문제. 수능에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위한 거니까 좀 써. 이거 하나 빨리 좀 풀려고 하지 말고, 알았어? 네. 네. 그래서 뭐다? 매년 말에 넣습니다. 1년째 말이 있어요. 맞죠? 얼마 넣어요? 15. 2년째 말이 됐어요. 또 얼마 넣어요? 15. 라라락, 라라락. 됐죠? 자, 근데 뭐예요? 10년째 말이 됐어요. 또 돈 얼마 넣어요? 15. 근데 돈을 언제 찾는다 그랬어요? 10년 말. 이번엔 뭐야? 마지막 돈을 넣자마자 찾는 거야. 그럼 시간은 여기로 맞춰야지. 또 1년 뒤로 맞추는 게 아니라. 알았음. 그럼 얘는 1.03 이자가 몇 번 붙었어? 0번 붙어야지. 시간이 안 흘렀잖아. 그럼 얘는 몇 번 붙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 녀석들의 합을 구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너네 봤던 공식 기억나? 1만 쌀분의 A. 거기가 15만 붙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 알았어? 대신 항은 몇 개야? 10개인 건 똑같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아까랑 다른 거 앞에 1.03에 1승이 안 곱해져 있다. 왜 안 곱해져 있다? 첫째 항이 0승이니까. 알았지? 왜 0승이다 첫째 항이? 찾는 것과 넣는 시기가 일치하니까. 알았음? 알았음? 자, 그러면 옆에 유형 17번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만 하고 정말 쉴게요. 다음 단어는 뭐라 돼 있어? 다음 유형. 상환. 야, 상환이 뭐냐? 상환. 되찾는다. 되찾는다 아닌데요. 갚는다. 그렇지. 상환은 갚는 거죠. 대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갚아줘요. 알았죠? 자, 거기 들어봐. 여기서 너네들이 이해하면 좋은 거는 현금 가치라는 게 있어. 현가. 현금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현우 가치? 그 빵 아니야? 자, 간다. 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상환도 사실 똑같습니다. 알았음? 네. 근데 상환은 적금과 다른 거는 물론 적금도 있을 수는 있지만 목표치가 생기지. 내가 빌린 금액이라는 목표치가 있잖아. 물론 적금도 있을 수 있어. 10년 뒤에 뭐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을 사기 위한 뭐 이런 목표가 있겠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 문제들은 없다 이거야. 근데 상환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금 가치를 한번 생각해봐. 자, 나는 용현이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 용현이는 다음 달부터 해서 뭐 100만 원이니까 깔끔하게 그냥 10개월 동안 갚는다고 쳐봐. 10개월 뒤에 선생님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100만 원을 주면은 양아치. 왜? 내가 만약에 그 100만 원이 있었다면 그 100만 원은 달라져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현금 가치야. 그리고 10년 뒤에 갚는, 10년이래. 10개월 뒤에 갚는 100만 원과 현재 100만 원은 분명히 다른 가치를 띠고 있을 거라고. 그 가치를 맞춰줍니다. 그 현금 가치는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존재해. 실생활에서는. 근데 우리는 딱 하나로만 계산합니다. 뭘? 은행에 넣었더라면. 내가 지금 은행에다 얼마를 그 100만 원을 넣어놓고 10개월 동안 냅뒀다면 예를 들어서 110만 원이 된다 치자. 그럼 얘는 110만 원어치의 돈을 줘야지. 근데 그 돈을 갚는 것도 어떻게 갚아? 매달 갚아 나간다고 쳐봐. 그러면은 얘도 나는 110만 원이야. 자, 그럼 너 11만 원씩 매달 갚아라고 하면 내가 양아치. 맞지? 그 110만 원을 맞춰놓은 건 10개월 뒤에 110만 원이야. 맞지? 그러면은 그게 첫 달은 11만 원이 아니고 좀 적더라도 조금의 가치는 더해진다면 11만 원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 언제? 10개월 뒤에 나한테. 그럼 얘도 넣는 돈을 선생님도 은행에 넣어놓으세요. 그럼 그거 이자 받은 것까지 쳐서 돈 갚읍시다. 이렇게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간다. 매월 매달 똑같이 갚아면 나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1월이라고 1개월째라고 해보자. 2개월째라고 해보자. 몇 개월 동안 갚는다?
n개월 동안 갚는다고 쳐보자. 얼마씩 갚아? A1씩. 알았죠? 근데 마지막에 갚고 1년 뒤에, 한 달 뒤에 이자 받았지? 난 다 갚았어.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게 아니지. 마지막에 돈을 주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현금 가치는 어디로 맞춰? 여기로 맞춥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여기다 맞춰도 답은 나온다. 심지어 3개월째로 맞춰도 답은 나와요. 어디로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알았지? 근데 깔끔하게 풀려고 여기로 맞추는 것 뿐이지. 알았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얘는 이제 붙어 안 붙어? 안 붙죠? 야! 내자마자 끝이라고! 돈 A1을 나한테 주자마자 끝이라고. 아니, 심지어 A 여기고 내가 여기로 맞춘다고 네모까지 쳐놨잖아. 여기에 네모 쳤냐, 내가 지금? 아니지. 웃어? 자, 현우. 그럼 얘는 어떻게 됐어? A1이 1 플러스 R이라는 이자가 몇 번 붙었어? 100만 틀려. 제가 10만으로 할 거였어요. 한 대만 더 때려. 자, 가자.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그럼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고? 이 돈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맞나요? 맞나요? 그때 어때? 1 플러스 R이 공비지. 1 플러스 R에 빼기 1이니까 분모는 R만 남는다. 첫째는 얼마야? 0승. 그냥 A만 붙이자. 헷갈린다. 괜히 해놨네. 알았죠? 알았죠? 그리고 1 플러스 R이라는 이자 공비가 몇 번 붙었어? 몇 개 더 하는 거예요? 몇 개야? N 플러스 N개. N개. 근데 그게 얼마면 돼? 처음에 현재가 있겠지. 나는 돈을 현재 빌릴 거 아니야. 얼마를? B1을. 그럼 이게 는 B가 되면 돼? 안 되죠. 왜?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넣어놨더라면 은행에 분명히 돈이 커져 있겠지. 그게 뭐야? 자, 빌려주면서 빌린 그날 야, 돈 갚아. 이게 말이 돼? 다음 달부터 돈 갚아 이거지. 현재와 돈을 갚기 시작한 것도 한 달 차이 나요. 한 번 더 붙여야지 이자를. 그래서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상환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것도 그리면 돼. 뭐 하나만 더 생긴 것 뿐이에요. 요 파란 거, 요 흰 거, 요거 한 줄 더 붙은 것 뿐이야. 알았지? 그 나머지는 위에 거랑 작품이랑 똑같아요. 대신에 뭐랑 똑같아? 매년 말, 매월 말에 넣는 거랑 똑같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말불, 기초, 기수불이라고 해. 자, 일단 여기까지 상황은 이해됐냐? 알았음. 자, 그럼 적금에서 용어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자. 시작. 자, 뭐야? 두 문제 아까 7번, 8번 차이나? 7번은 뭐였어? 매년 초에 넣어서 말에 찾는 거지. 1408번은 뭐였어? 매년 말에 넣어서 매년 말에 찾는 거지. 마지막 해 말에 찾는 거지. 그래서 뭐가 차이 났었어? 마지막에 넣은 돈을 이제 받냐 안 받냐 차이 났었지. 그때 납입을 하는 거. 돈을 내가 돈을 넣든, 오케이? 뭐 하든. 어쨌든 나는 지불을 하는 거잖아. 적금을 하든 상환을 하든. 은행에다 돈을 넣는 거잖아. 지불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불한다라고 해서 기간의 초에 지불한다. 기수불이고요. 기간의 말에 지불한다. 기말불이라고 해서 이런 이름도 있어요. 알았음? 수는 머리 숫자. 알았음? 그래서 기수불, 기말불이라고도 얘기하긴 하는데 뭐 딱히 그거 명칭까지는 몰라도 돼. 어쨌든 부르기 쉬우려고 이름을 붙인 거지. 그럼 상환은 갚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저 등비소를 합은 뭐다? 기말불과 동일합니다. 알았죠? 알았죠? 네. 예, 끝. 여기까지. 쉬었다 합시다. 보시겠다. 참 귀찮게 하네요. 학원에 올 때 내가 말했지. 모자를 쓴 이유.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반삭을 했었다고. 그 얘기 안 했나? 반삭을 하고 할 때의 이유가 머리 손질하기 귀찮아서야. 그러니까 학원에 올 때 뭔가 꾸미기 위한 그 모습이나 그 고민 시간 자체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학원 올 때 매번 똑같은 옷을 입고 오는 거야. 비슷한 옷. 학원 전용 옷들이 다 있어. 학원에 많이 입고 다니는 옷. 그것만 입고 다녀서. 그래서 항상 셔츠나 이게 항상 비슷한 거야. 쉬는 날에 돌아다니는 나를 보면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물론 비슷할 때도 있지만. 자, 간다. 시그마라는 녀석이 등장을 합니다. 어제 간단하게는 얘기를 했지만, 뭐, 이렇게 풀 수도 있어. 라고 얘기는 했지만, 시그마라는 건 뭐예요? 이제 수열의 합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SN도 합이잖아요. 근데 SN은 용도가 딱 정해져 있었잖아. 뭐? 첫째 항부터 마지막 항까지 더하자. 근데 우리가 좀 다르게 더하고 싶지 않아? 예를 들어서 홀수 번째만 더한다든지. 근데 그런 녀석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지, SN 가지고는. 왜? SN은 첫째 항부터 하나부터 N까지.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더하는 것만 SN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좀 다양하게 더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시그마라는 녀석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그마의 구조는 뭐였다? 여기에는 항상 누구를 세 아니다. 누구를 이게 들어오고요. 여기는 뭐 언제부터 처음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끝을 알려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그마 A, K를 더합니다. 그러면 K가 1부터 시작해서 K가 뭐 예를 들어서 10까지. 그때는 끝에는 K는이라고 안 써줘요. 한 번만 써줍니다. 시작해서. K를 1부터 10까지 더하세요.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A1, A2, A10까지 더하세요. 그치? 즉 S의 10이랑 같은 거지. 이렇게도 씁니다. 근데 아까처럼 홀수 번째만 더하고 싶지. 그때는 여기서 장난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어디서 장난을 쳐줘? 여기서 장난을 치는 거야. 그럼 K에 1 넣어주면 A1이잖아. 근데 K에 2 넣어주면은 A3잖아. 여기서도 약속. 1부터 10까지 있는 모든 자연수 K를 다 더합니다. 모든 자연수를. 그래서 만약에 1부터 10까지 있는 홀수들만 더하고 싶다고 하면은 몇 개인지를 쓰면 되겠죠. 또는 마지막 걸 생각해주면 되겠죠. 9. 그래서 5. 알았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다시 한번 뭐다? A1, A3, A5, A7, A9까지 더하는 거다. 알았음? A9. 이렇게 하는 게 시그마의 기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시그마를 가지고 뭐 할 수도 있다? 좀 다양한 연산도 하러 가야지.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을 배우러 가는데요. 사실을 알고 보면 이거는 졸라기 쉬운 거임. 알았음? 네. 자, 첫 번째 거 잠깐 건너뛰고 두 번째 거부터 가보자.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AK라는 수열을 K를 어디서부터? 1부터 해서 N까지 더하고 싶어. 근데 그 앞에 항상 모든 수열마다 다 C배를 해. 그래서 뭐 CA1, CA2, CA3부터 CAN까지 다 더하는 거야. 근데 걔네들 뭐 할 수 있어? C로 묶을 수 있지. C로 묶어주면은 바로 열고 A1, A2, A3부터 AN까지 합하면 되지. 즉 뭐랑 같아져? 시그마 먼저 하고 C배를 따로 해도 되겠죠. 즉 어떤 수열의 상소배가 되어 있는 녀석에 대한 시그마는 시그마 밖으로 C 뽑아낼 수 있음. 알았어? 네. 다음 두 번째. 세 번째지. 뭐 있다? 두 수열을 더하기나 빼기꼴로도 갑니다. 이게 어제 숙제 풀이하다가 나왔던 녀석이죠. 이 녀석은 결국 뭐야? 1, 2, 3, 4 넣어보면 더하기라고 생각해봐. 1 넣어주면 A1 더하기 B1, 2 넣어주면 A2 플러스 B2지, 3 넣어주면 A3 플러스 B3지. 어제는 그래서 치환으로 풀었지.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 녀석은 뭐다? A1, A1, B1 더 괄호 묶고 더하기, 또 뒤에도 A2 더하기 B2. 근데 그 괄호의 의미가 있어 없어? 어차피 다 더하기인데. 그럼 괄호 다 풀어. 그러나서 A는 A들끼리 뭐라? A1 더하기 A2 더하기 따다다닥 해서 AN까지. 더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따다다닥 해서 BN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뭐야? 각각의 시그마끼리 하면 되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물론 누구도 마찬가지. 마이너스도 마찬가지. 알았나요? 네.
근데 이거를 뜯어서 푸는 경우도 있을까? 아니, 생각보다 많이 없고 보통 뜯어져 있는 녀석을 합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칠 때 조심해서 잘 봐야 되는 건 뭐다? 시작과 끝이 같은지를 꼭 보셔야 돼요. 다르다면 맞춰주든가 또는 못 쓰든가. 알았죠? 다음. 더하기도 했으니까 곱하기도 해봐야 되는데 곱하기 성립하나 안 한다? 안 한다. 알았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뭐? AK, BK의 고빌. 시그마 AK 따로, 시그마 BK 따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왜 다른지는 말 안 해도 되겠어? 얘는 뭐야?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같은 것들끼리만 곱한 거지. 근데 얘는 뭐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다다다닥 해서 AN까지 있는 거를 B1 더하기 B2 더하기 다다다닥 해서 BN까지 있는 것들을 싹 다 더해서 싹 다 곱하는 거지. 그럼 전개를 해야 되지. 전개를 하다 보면 A1과 B1만 곱해지는 게 아니라 A1, B2도 있고 A1, B3도 있고 A1, BN도 있어.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둘은 달라지는 거야. 알았어? 근데 좌변에 뭐밖에 없어? A1, B1? A1이랑 B1밖에 없잖아. 근데 이거는 A1이랑 곱해지는 게 B1도 있고 B2도 있고 B3도 있고 BN도 있고 다 있으니까 달라지지. 뭔 말할? 어쨌든 쓰면 안 된다. 알았어요? 그 다음 마지막 첫 번째. 이거는 뭐냐면 시그마 밑에 분명히 문제를 잘 봐. K가 1부터 N까지 움직이지. 근데 여기는 C만 있어. 자, 이 수열에다가 K1 넣어봐. 뭐야? C. 이 수열에다가 K에 2 넣어봐. C. K가 없으니까 그냥 CCCC. 그럼 C를 몇 번 더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죠? 그게 시그마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다양한 수열들에 대해서 풀러갈 수 있습니다. 알았음? 알았음? 그리고 나서 유형 3번 공식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넘어가도 돼? 자, 이 녀석은요, 증명을 따로 하나요? 아니요, 안 합니다. 아니, 이게 아니라. 자, 증명은 언제 한다? 다음 단원에서 한다.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공식이 있다 라는 것만 알고 풀 줄만 알면 됩니다. 알았음? 물론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있어. 근데 다음 단원에서 다 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K를 1부터 N까지 변화시켜. K가 다 1, 2, 3, 4부터 N까지 가는 자연수지. 근데 그 자연수 K를 그냥 더할 수도 있죠. 두 번째는 그 자연수들을 제곱해서 더할 수도 있죠.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이런 거. 그래서 자연수의 거듭제곱을 합한다라고 해서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로 뭐도 있겠어? 삼승도 있겠죠. 여기까지 공식을 외웁니다. 4승부터는 안 나와요. 자, 혹시 공식 다들 외우나? 용해나? 이 녀석 뭐지? 2분의 아니요, n 플러스 1. n-1은 이게 n-1일 때. 자, 얘 공식 기억나는 사람 있나?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가 아니라 2n 플러스 1이다. 됐죠? 왜요? 증명은 다음 단원에서 합니다. 세 번째 K3승 공식은요, 외우기 쉬워요. 뭐랑 똑같거든. 1승 공식이랑 똑같아.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근데 뭐가 달라? 전체 제곱이 하나 붙습니다. 왜요?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단원에서 할 거예요. 어때요? 좀 쉽죠? 됐죠? 왜 손 들어? 네? 왜 손 들어? 자, 가자. 그렇게 해서 시그마 공식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제. 이 시그마에 대한 활용형 몇 가지, 응용형 몇 가지가 남았지, 그 외 나머지 공식들은 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았음? 그래서 여기서 할 만한 문제가 저 뒤에 하나, 둘 말고는 사실상 지금 내가 풀어보세요 라고 해도 2개 빼고는 유형 23번부터 빼고는 다 풀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숙제는 아마 유형 22번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다 싶으면 좀 자를 거야. 알았죠? 숙제 양 보고 결정하자. 앞단원 등비수열도 있어서 졸라 많아. 그래서 요 단원 다 못 낼 거야 아마. 알았죠? 하려면은 유형 22번까지 다 풀 수 있다 이 얘기지.
알았음? 자, 그럼 남는 시간 동안 뭐? 공식을 추가로 배운다? 아니, 이게 다야. 이거 가지고 문제들 한번 쫙 풀어보는 거예요. 시그마 별거 없지? 진짜 별거 없지? 간다? 간다고? 간다고? 자, 간다. 봅시다. 몇 번을 풀어볼까요? 1455번 너무 쉽잖아. 57번 풀어. 시그마를 푸는 과정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뭐를? AK, BK 곱한다 그래서 AK 따로 BK 따로 시그마 쓰면 안 되거든. 아, 맞음. 근데 시그마를 풀지 않는 시그마 속에서는 그 어떤 연산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 녀석을 볼 때 시그마를 건들지는 마, 아직. 왜? 이 두 개, 이거를 두 번 곱하는 수열이니까. 이거는 건들면 안 되고 시그마 속에서는 그 어떤 연산도 하셔도 됩니다. 알았나요? 그러고 나면은 얘 따로 시그마 뜯어내는 거는 가능하죠. 왜? 더하기 빼기니까.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누구에 대해서? 4의 k제곱. 근데 그 4는 뽑아내면 되고요. 두 번째 이 녀석도 시그마 따로 쓸 수 있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똑같이 10까지. 근데 누구에 대해서? 4의 k. 근데 4는 뽑아내자. 마이너스도 함께. 그러면 마지막 이것 좀 조심해라. 요 녀석 1 아니다. 시그마 안에 1이다. 그럼 얘는 뭐가 될 예정? 10이 돼야지. k가 1부터 10까지 변하는 동안 10번을 1을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 녀석은 뭐임? 40. 요 녀석은 뭐임? 그걸 내가 찾고 싶은 거지. 요 녀석은 뭐임? 근데 그게 얼마나 주어졌어요? 됐죠? 50, 16. 그래서 답 4. 2번입니다. 됐나요? 어때요? 됐죠? 됐어요? 이겁니다. 즉 시그마 속에서는 그 어떤 연산 전개를 하든 뭐 제곱을 하든 뭘 하든 전개를 뭘 하든 하면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예. 자, 이번에는 몇 번을 풀어본다? 1400. 너무 많이 가면 좀 그렇잖아. 뭐래. 잠깐만. 1467번과 74번 두 개 풀어보세요. 잠깐만. 그리고 1459번 하나 더 푸세요. 세 개 푸세요. 갔다 와. 잊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열이요. 수열은 뭐다? 규칙을 스스로 찾기. 내가 설명 안 해주면 못 푸냐? 풀어야 돼. 왜? 규칙은 니들이 찾는 거야. 이런 것들은 공식처럼 뭔가 풀이가 정해진 것처럼 가면 되지. 이것도 이제는 봐봐라. 앞에 건 못 풀으면서 이제 푼다? 또 왜 그래? 앞에 거 풀 때 니들이 생각을 안 한 거야. 입 다물어. 그래서 이건 뭐야? 이거 제발 구 좀 하지 말고. 됐냐? 간다. 얘 뭔데? 얘 뭔데? 얘 뭔데? M 나오지? 됐죠? 이걸 꼭 내가 알려줘야만 해? 그래, 이거는 그럴 수 있다 쳐. 왜? 시그마 속의 거만 연산하면 되는구나. 뜯어줄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 등등. 실수배 뽑아낼 수 있구나 등등. 그 다음, 이거 왜 안 넘어가? 그 다음, 67번 가보자. 얘, 내가 알려줘야 되니? 아니요. 이제부터 규칙 찾기야. 뭐 하면 돼? 1, 2, 3, 4 넣으면 되지. 꼭 우리가 뜯기 배웠으니까 뜯어야 돼? 아니요.
가자. 아니, 소리 내지 마. 자, 간다. 시그마 속에 있는 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KAK. 네. 마이너스 KAK 플러스 1. 만약에 이 K가 아니라 상수 뭐 예를 들어서 10, 5, 3 이런 거였다. 그럼 뽑아내고 하면은 되겠지. 맞지? 그러면서 약간 이걸 사용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는 KAK야. 이런 거 배웠어? 아니. 1 넣어. 규칙 찾아야지. 규칙 찾기 위해서 1 넣어. 뭐 나와? 1A1 빼기 1A2. 이런 생략해도 좋고. 헷갈리니까 생략할까? 그 다음에 2 넣어. 그럼 뭐 나와? 2A2 빼기 2A3. 보여? 하나만 더 쓸까? K 3 넣어봐. 3A3 빼기 3A4. 그럼 보여? 중략해도 되겠지? 왜? 뭘 봤는데? A2 A3 계속 A4, A5을 남나봐. 그럼 뒤에도 한 2개 정도 써볼까? 49를 넣어봐. 뭐 나와?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어봐. 50 넣어봐. 그러면 여기도 다 사라지면서 뭐 남았을 거야? 어머! 뭐 남았어? A50. 그럼 그 앞에도 알아서, 여기도 알아서, 그러면 A1부터, A2네. 아, 여기 있네. A1부터 해서 A50까지 다 더해. 에다가 얘만 따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 합은 얼만데? 100. 얘만 보면 따로 얼만데? 10분의 1. 앞에 몇 배? 50배. 끝. 그럼 95잖아. 됐어? 그 얘기를 하고 나면은 1474번 뭐 달라지냐? 1, 2, 3, 4 넣으면서 찾아봐. 알았어? 뭔데? 홀짝이잖아. A1, A2 2 넣어주면 A3, A4 3 넣어주면 A5, A6 마지막 N 넣어주면 A2N-1, A2N 결국 이 시그마의 의미가 뭐네? A1부터 진짜 A2N까지 싹 다 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걸 준 거잖아.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식으로 옮겨보자. 뭐 시그마 한 번만 써보자. 그럼 뭐 돼? K가 1부터 2N까지 가는 동안에 AK들의 합이다라고 써도 되지. 맞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 쓰면 되잖아. 뭘? K가 1부터 10까지 가는 동안에 AK의 합에다가 20 따로지. 맞지? 이게 뭔데? N에 뭐 넣으면 돼? 10 같은 소리 한다 또. 이 10 같은 소리 한다 또. 오지 이 자식아. 아니 2N이 10이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N이 5죠? 그럼 얼마야? 그럼 답은 120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내가 알려줘야만 풀 수 있다? 아니라고. 자, 기본적으로 수열이다. 수열은 뭐? 등차 등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너희들이 스스로 규칙을 찾는 것. 알았음? 자, 오늘 숙제 내가 적당하게 줄여서 내줄 거니까 다음 시간까지 잘 풀어와요. 일단은 1520인데 좀 더 줄일까 말까도 지금 고민 중. 알았음?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줄이지 말까? 좀 더 줄이자. 등비도 어려우니까 유형 3번까지 하자. 유형 3번까지. 잘 가요. 조용히 해.